장관이 꼼짝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대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우직함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현명하게 하극상에 잘 대처했음에도 어떻게든 균열을 내보려 그쪽에서는 최강욱 대표를 화살을 향했습니다. 이 통장은 최강욱 대표의 법무부 상황 노릇했냐, 제2의 국정농단이다며 언론과 프레임 씌우기 한창이고 자신들이 밀던 윤 총장에 대한 허무함을 최강욱 대표와 추미애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직접 카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화끈하게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 참고로 이 대화에는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전달, 이후 대변인실에서 초안과 수정안을 그에게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고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6시 22분이었다. 6시 40분에 지시와 다르다는 주제 문안을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보다 뜻을 명확히 하고자 7시 22분에 다시 추가 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을 통해 공유되었고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7시 39분에 들어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소통에 오류가 일어나 추 장관은 초안과 수정본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지만 일부 장관 보좌진이 여권 관계자들에게 초안을 유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는 건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팩트로 시원하게 전하고 경고했습니다. 그 제주지사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다니 말 다 했고, 척척석사부터 이걸 그대로 키운 한국 언론 수준은 항상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최강욱이 있어서 추미애 좋나, 검사들도 생경한 말 수명자라며 수명자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었고,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 손잡는 사진까지 구해서 올릴 정도니 딱 그 수준들인 것입니다. 이젠 식물 윤 총장 대신 다른 검사들 목소리 키우는 조선중앙. 이제 언론은 두 가지 갈래인데요. 첫 번째 언론들의 방식은 대검이 전날 언급한 갱송 절차를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불복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윤석열 여지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향후 야권 대선 후보로 조명해주며 윤석열 퇴임 뒤에도 지지율 오르면 대권 주자 가능성이란 제목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냥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 거부했어야 방패막이 할 사람이 구피다니와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포스트 윤석열을 검사 게시판에서 찾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조선은 검사들의 말을 전하며 일선 검사장들이 장관 지시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줬는데 윤 총장이 이러한 의견을 잘라먹어 실망감이 크다. 조선이 전한 또 다른 고금장은 윤 총장이 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윤 총장이 남겼다. 거기다 조선은 평검사들의 불만도 전하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에 맞서 의견을 냈던 그 검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할 사람이 굽히면 검찰 독립성이 어떻게 지켜지겠느냐. 중앙일보 역시 검사들 말을 전하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구체적 사건에 일일이 개입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지휘권의 범위를 끝도 없이 늘려준 것.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간부들과 전국의 검사장들이 압박을 받아서면까지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고 용기내 지적한 게 뭐가 되느냐. 정말 부당한 지시라면 총장은 끝까지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친검 언론들은 무슨 자기들이 있냐 같이 검사들과 분해하면서 윤 총장을 보내버렸는데요. 국민들은 이런 검사들과 언론들 때문에 부글부글 속이 끓는 것입니다. 조폭도 아니고 방패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검사들의 수준이 한심한데요. 부글부글 한다는 그 검사들도 모조리 실명 공개해서 개혁으로 다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자괴감을 언급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쳐내야 할 것입니다. 경향 편집국 윤석열 총장이 졌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 중인 경향의 참패로도 보이지만 경향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글을 썼습니다. 윤 총장이 졌다란 편집국 칼럼을 통해 경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졌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가 아니다. 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측근 비호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싸움이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검언 유착 의혹이 사태의 발단이다. 한 검사장은 각종 대형 사건에서 발군의 수사력을 보여준 엘리트 검사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한 검사장이 떳떳하다면 감찰이나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었다. 윤 총장이 읍참마속 심정으로 임했다면 이번 사건은 검찰사에 남을 레전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팔은 안으로 굽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꼼수를 연발했다. 추 장관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윤 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당연했다. 조문처럼 건조해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 과정에 감정이 실린 것은 문제지만 추 장관의 논리에 무리는 없었다. 윤 총장은 무리를 빚고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의견 수렴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전국의 검사장들을 일제히 불러들여 회의를 열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혼란을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프레임으로 돌리려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현재 검찰총장이 특정 정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총장 개인에게는 명예로울 수 있어도 검찰 조직과 검사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사전에 합의한 것인데 추 장관이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용렬하다.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에 충성하는 길이고 검사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번외 꽃바구니 편지 사진 공개한 추미애 장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국민의 성원이 답지했다며 간식과 꽃바구니 등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간의 심정이 전해져서 시민분들도 추 장관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다. 그저 꽃다발 간식이 아니다. 저 개인을 위한 선물도 아닐 것이라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제 앞에 주어진 길을 뚜벅 야성이 돌아왔다는 제목을 쓰면서 윤석열 총장의 얼굴을 굉장히 큼지막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1면에서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지휘권이 위법적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기사에 전면적으로 실었습니다. 조중동과 비슷한 논조를 보이긴 했는데 조선일보 논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라임 수사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거취 문제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을 다뤘고요. 이어서 2면에서는 정부 여당이 융단 폭격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면에 이 기사를 저는 좀 유의 깊게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하고 윤석열 총장은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더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선택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받아치는 포인트를 강조했던 기사인데 정작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질의를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 이 질의의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사에 제대로 안 다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 3면을 보면 라임 수사, 추미애 아들 수사, 지휘권 박탈, 검찰 압박, 조국 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 중심의 기사가 이어지고요. 4면에는 검찰 인사, 아내 처가 의혹에 대한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 아내 처가 의혹,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 라임 수사에 대한 의혹, 거취 문제에 대한 의혹 등등 윤석열 총장이 포함되어 있는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들을 다 망라해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가 정작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기사가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선택적이라는 그 표현들이 언론 기사로 많이 썼는데,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구구절절 옳다란 사설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선택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판이 정작 무엇인지에 대해선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키워드로 나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박범계 의원이 국감에서 이렇게 질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삼성과 관계 있는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 홍석현 회장이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으니까 윤 총장이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을 만났는 게 관행이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신문에서 다룬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매일신문에서도 역시 같은 질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 의원의 말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해라.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선택적 정의다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 의심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권에 받아치는 대목을 보수신문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포인트로 강조해서 기사를 썼는데,
정작 이 반발, 이 질의가 나온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매일신문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 소재가 정확히 드러나고 이 소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내용들을 더 보면요. 박주민 의원이 이어서 질의합니다.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라고 물으니까 윤 총장이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결국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사실상 인정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은 사주들을 만난 것이고 왜 사주들을 만나는 게 문제가 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타파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바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거대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 이런 의혹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방상훈 사장은 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종호 TV조선 전 대표의 동생인 방용훈 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시점,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TV조선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종호 씨의 회임 횡령 의혹 사건,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로비스트 박수아 문자 사건, 전국 언론 노동조합 등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의 배임 등 협의를 고발한 사건. 그러니까 사주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제로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검토 중이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관행이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이날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과 만난 건 역시 마찬가지죠. 중앙일보 JTBC는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모기업인 삼성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많겠죠. 또 이 만남이 이뤄진 시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 혐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주들이 그냥 윤석열을 관행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사주들과 얽혔던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건이 그것도 사회를 떠들썩했던 주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